1세부터 100세까지 여러분의 튼튼한 뼈 인생을 안내합니다. 팔팔한 인생. 오늘 함께 해주실 제1정형외과 병원 명의 재활의학센터 김승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담 제1정형외과 병원 재활의학센터 김승현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주제 역시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 서진 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입을 가장 많이 움직이지 않나. 지금도 사실 말하고 있고 항상 먹고 이렇게 하니까. 입도 많이 움직이지만 오늘의 정답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를 꼽으라면 바로 이 손과 손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랑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면서 손목이 더 바빠지고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손목 질환을 알아보고 손목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손은 보습이랑 주름 이런 것만 신경을 썼지 손목 걱정을 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요즘 핸드폰 좀 봤다 싶은 날에는 손이 좀 굳는다고 해야 될까요? 좀 통증도 느껴질 때도 있고, 이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원래 이제 아직 젊어서 벌써부터 통증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사실 현대인들에게 손목 통증은 이제 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컴퓨터 사용량이 많은 사무직이나 또는 이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육아를 하는 우리 부모님들, 집안일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 역시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우리 서진 씨처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습관도 손목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일시적으로 무리를 해서 잠깐 단발성으로 발생한 통증은 충분한 휴식만으로 호전이 되는데, 문제는 손목 통증이 손목 질환으로 발전을 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를 방치했다가는 더 큰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목 통증이 발생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그냥 쉬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방치하면 큰일 나는 손목 질환이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질환으로 손목 건초염과 손목 터널 증후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건초염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건초 또는 이제 활액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건초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 건을 둘러싼 것이 건초고요. 건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액체인 활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초염은 건초와 활액 주변에 어디든 우리 몸 어떤 곳에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긴 한데 주로 손목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손목 중에서도 이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두 개의 힘줄 부위에 특히나 건초염이 잘 발생하는데, 혹시 병원에서 진단 받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득베르뱅이라고 이제 부르는 질환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출산 후에 영유아 육아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산모님들, 또 요리사, 피아니스트 등 손목을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잘 발생하고, 현대인의 경우에는 우리 서진 씨 케이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정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그 발생 빈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뭔가요? 손목에 터널이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손목에 터널이 있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질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습니다. 인대와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인 수분관이라는 터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터널 안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 그리고 이 손바닥,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엄지손가락 쪽에 관여하는 신경도 지나가고, 근데 이제 이 터널을 통과하는 힘줄이 붓거나 이제 염증 등으로 인해서 터널이 좁아지면 이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라던가 저림 이상 감각 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과사용, 많이 쓰는 경우가 이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인인데요. 예전에는 우리 엄마들 직업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을 장시간 이어온 중장년층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이 발견되던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면서 좀 젊은 층 환자분들도 발생 빈도가 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손목 질환들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렵고 무섭네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 소중한 손목을 지켜줄 손목 건강 운동법 빨리 알려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손목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한쪽 손을 뻗어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손을 잡고 손바닥을 이렇게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한 5초간 유지해주시고 풀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왜 이 손목보다 팔이 더 땡기는 느낌이죠? 이게 괜찮은 건가요? 맞아요. 이 동작은 이제 이 전완부 부위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니까 팔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세요. 이제 손목 터널 안쪽에는 손목 손가락을 굽히는 굴곡근이 지나가게 되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공간이 좁아지면 이 힘줄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압박을 하게 돼요. 예방 운동 또 이제 치료 운동으로는 이 근육들이 좀 이완, 스트레칭 되게 해주는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근과 전완부를 이완시켜주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손목 주변이 굉장히 뻐근한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동작하고 나니까 조금씩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손목 건강 운동법 두 번째 동작은 뭔가요? 두 번째 동작은 신경 글라이딩이라는 운동법입니다. 먼저 손목을 좀 일자로 굽혀지지 않게 일자로 펴고요. 이제 손바닥이 자신의 얼굴을 보도록 주먹을 쥐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반대로 그냥 보시기 편하게 반대쪽으로 할게요. 이제 그런 다음에 다섯 손가락을 펴고 엄지는 손가락에 붙여주고요. 살짝 손목을 젖혀주세요. 살짝. 그런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다시 바깥으로 벌리고 이렇게 해서 약간 접시를 받치는 느낌, 살짝 접시를 받치는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효과를 내시려면 이제 다른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약간 아래로, 사선 아래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손 전체가 시원해지는 것 같고 손목도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 운동법은 어디에 좋은 운동인가요? 제가 앞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그 손목 터널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압박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해서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한 10회 정도, 하루 3에서 5세트 정도, 또는 그냥 수시로 손목 많이 사용한 다음에 수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거나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목 건강 운동법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동작은 뭔가요? 마지막 동작은 준비물이 필요해요. 바로 이제 고무공이고 꼭 공 모양이 아니더라도 스펀지 같은 게 있다면 그걸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동작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고무공을 손에 쥐고 그냥 강하게 한 5초 정도 딱 유지하며 쥐었다 폈다를 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어렸을 때 했던 약간 잼잼 그런 것 같네요. 굉장히 간단한 동작이라 살짝 의심이 들었는데 이 동작이 손목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운동은 손의 악력을 키워주고 손아귀 힘을 길러주는 동작이에요. 우리가 앞서 했던 동작들은 사실 다 이제 이완, 스트레칭 동작들이고 사실 저희가 앞선 시리즈에서도 이제 계속 보여드렸는데 모든 동작은 그 관절을 운동할 때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도 두 동작은 좀 스트레칭에 초점을 맞춘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손 힘을 길러주는 악력을 길러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동작을 하면서 이제 손가락 관절 운동 범위도 넓혀줘서 손가락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동작은 엄청 간단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손목 건강 운동법은 굉장히 쉽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법인 것 같아요. 저도 틈틈이 해볼 테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셨다가 틈틈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김승현 원장님과 함께 손목을 지키는 손목 건강 운동법 알아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통증들을 좀 지나면 괜찮겠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손목은 쉬지 못하고 계속 쓰는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증상이 생겼다는 거는 어쨌든 평균보다 뭐 생활 습관상 또는 직업 특성상 실제로 사용량이 많은 편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절대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는 힘들고 더 악화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발생하셨으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과 함께 전문가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뭔가 대신 혼나는 기분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신규철 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